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즉흥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이것보다 또 조금 이거 좀 단체로 그리느라고 좀 덤덤하게 그린 편이긴 한데, 뭐 그렇게 덤덤하게 그린 것 치고는 좀 움직이는 선 획의 움직임도 좀 큰 것들도 있고, 또 잘 자라게 이렇게 모아서 구조를 만드는 것들도 있고, 또 재밌는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 무언가를 뭐 이렇게 구상을 한다, 뭐 만든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창작 활동을 할 때 조형적인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조형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조형적인 부분들을 구성하고 있을 때 아주 잘 자란 재미와 큰 움직임, 그렇죠? 작은 것과 큰 것, 그 다음에 뭐 깊은 것과 높은 것,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는 그 대하는 재료가 이제 평면이다 보니까 평면 내에서는 진하고 흐리고, 그 다음에 많고 적고, 그 다음에 균형, 뭐 평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 입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좀 제한적이기는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느껴지는 질감이라든가 아니면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면인데도 느껴지거든요. 뭐 물감을 써봤자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렇다고 무겁게 느껴진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균형적인 부분들, 이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미적 감성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수묵화는 그거를 단기간 내에 훈련시키는 좋은 방법이에요. 서양화를 그릴 때 오랜 시간 동안 두고 그것을 계속 계획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과 단시간 내에 끝내서 하는 작업들과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럼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들인 것들이 더 애착이 가고 더 가치가 높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어차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을 들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얘는 오랜 동안 숙련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는 시간은 짧지만 그걸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사실 축적돼야지, 이 누적된 힘이 이제 드러나야지 결국은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사실 누적된 힘만 드러난다 그러면은 새로운 걸 계속 즉흥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재미가 있죠. 선생님들도 한번 그런 여러 가지 소재들 응용해가지고, 제가 이거 그리는 방법들, 요거는 수선화 그릴 때 쓰는 방법들을 사용해가지고서 이제 그려봤다고 했는데, 요것만 이제 잘 표현하시면은 뭐 국화, 수선화 지금 다 들어 있어요. 수국에 그리는 표현법들에. 그리고 이제 넓은 잎들의 해바라기라든가 아니면 뭐 포도잎도 마찬가지겠죠. 포도잎은 약간 옆으로 펼쳐졌겠지만, 그래서 그 큰 붓을 움직일 때, 작은 붓을 쓸 때, 그 다음에 잘 자란 터치, 그다음에 강약을 조절할 때, 그리고 얘네들이 좀 단단하고 좀 이렇게 흐린 듯한 그렇게 그리는 게 좋아요. 나중에 화재 쓰시잖아요. 그림이 강하면은 화재가 오히려 죽어버려요. 이 화려함에 묻혀서. 그래서 나중에 화재 딱 써가지고서는 펼쳐놨을 때 오히려 담담하고 간결한 그런 그림들이 더 좋죠. 꽃잎들이 지금 가운데는 거의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부분들인데, 옆으로 가면서 약간씩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크기도 약간 겹치면서, 그리고 크기도 살짝 납작한 그런 형태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이제 한번 표현할게요.
처음에 그렸던 것보다는 조금 납작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이제 퍼질수록 조금 그 형태들을 좀 다듬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들만 좀 크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서로 겹치는 정도로만 이렇게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밑에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이미지 하나만 잘 이제 준비를 하시면은 요 뭐 그리는 데는 크게 이렇게 선을 안쪽으로 굴리면서 얘가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좀 납작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으로 쏙 돌리고 오히려 바깥쪽은 조금 좀 약하게 갔죠. 어떤 것들은 안쪽을 강하게 하고 어떤 것들은 바깥쪽을 강하게 하고 그 부분들은 이게 표현을 하면서 겹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니까 그것들은 선생님들이 그 겹치는 부분마다 좀 살짝 잘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도요. 부분들이 겹치죠. 자, 일단 요 중심 부분들을 먼저 다 해놓고 그다음에 약간 짙은 부분들은 가운데 좀 중심을 잡아주고요. 이것들도 그 다음에 안쪽을 먼저 하지 마시고요. 바깥쪽 부분들 중에서 요 모양 외곽 테두리 선을 좀 규정할 만한 그런 잎들 위주로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납작한 형태로 이제 표현한다든가 그래서 꽃잎들이 각각 형태들을 다 잡아줘야 돼요. 밑에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부분들은 위가 약간 짧게 위를 이렇게 짧게 가고 또 밑을 조금 더 굵게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살짝 겹치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외곽들을 먼저 이제 확인하고요. 제가 꽃잎을 좀 약간 크게 잘 보이시라고 크게 그리다 보니까 꽃이 제법 엄청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요 정도 크기 내에서 그냥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쪽도 역시 뭐 이렇게 선으로 서로 연결시키듯이 메꿔준다든가 이 안쪽은 사실은 좀 복잡하게 이렇게 얽히듯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처음에 그렸던 꽃잎들은 그쵸? 요 중심 부분들로 이렇게 드러나는 꽃잎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확인을 좀 하느라고 좀 제가 가운데 점을 좀 찍고 있어요. 여기 부분들은 잘 나중에 이제 그릴 때 얘네들 위주로 좀 색깔을 칠하셔야 되니까 자, 외곽 부분 마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옆으로 누워있는 잎들을 좀 납작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구의 형태, 동그란 형태들을 잘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마무리 해야겠네요. 안쪽도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겹쳐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여기를 이제 꽉 채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옆쪽으로 그다음에 자, 대체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것 몇 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그리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에 이제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도 있지만, 이건 이제 밑으로 간다든가, 선들을 이렇게 꽉 그어 나가면서, 이 정도면은 뭐 진짜 동그래지고 있어요. 자, 이게 너무 동그라니까 부분 좀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하나씩 좀 만들죠. 얘네들이 너무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약간씩 이렇게 빛나다던가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색을 칠하기 전에 안쪽 면에는 아까 여기에 선 그었던 요것들 중에 요 선들 중에 몇 개만 앞쪽에서부터 이제 중심 부분들로 이제 터치들을 살짝씩 넣어주시죠. 물론 나중에 이제 색을 칠을 하면서 그게 좀 드러나겠지만은, 자, 하나, 둘, 이 선을 그을 때 너무 가는 선보다는 약간 두께감이 있는 이런 정도의 선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늘면은 나중에 이게 너무 약해 보여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좀 앞쪽에서 보이는 것들은 뭐 3개, 4개, 좀 여러 개 안쪽 선을 좀 그었다면은 이제 바깥쪽은 그냥 2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공간적으로 또 옆으로 보이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그리면은 오히려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요. 뭐 외곽 부분들은 안 그리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중간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들은 점을 찍어 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면은 대체적으로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음영을 딱 따면서 선생님들께 서양화 방식으로 그리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그거는 뭐 수채화 그리는 방법들이 워낙 예쁘게 그리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영상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붓쓰는 요 방법들을 잘 익히시면 나중에 수선화를 그릴 때 요 방법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수선화도 이렇게 그려요. 그 외곽 테두리 그 붓을 가지고 외곽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삐치면서 주름을 잡아주는, 지금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조점을 좀 잡기 위해서 앞쪽에 좀 눌렀던 점들을 한 번 더 확인들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점들을 찍으면서 모양들을 좀 잡아주시면 자, 이제 대충 수국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날 거예요. 얘가 이제 사실 마르면은 이제 흐려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색으로 잘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는 이제 제가 첫 번째 붓을 내려놓고 약간 큰 붓으로 준비를 할 텐데, 큰 붓은 역시 색을 먼저 같이 입히고요. 색은 미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잎사귀 그릴 때 그리는 색들이 이 청색하고 그 다음에 녹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자를 섞어가지고 일단 기본색을 만들 거예요. 요 기본색에서 대자를 조금 더 섞거나 아니면은 뭐 청색을 조금 더 섞거나 아니면은 녹색이나 심지어는 황토색까지,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붉은색, 이렇게 넘나들면서 다른 색들을 조금씩 가미하면서 색을 바꾸시면은 훨씬 더 좀 다양한 그런 느낌의 색들을 그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꽃 그려놓은 거 밑에다가 이제 잎사귀들을 좀 이제 그려볼 텐데, 잎사귀들은 요 주변 요것들을 좀 빼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하나, 살짝 좀 작은, 이게 좀 작네요. 원래는 이 꽃의 크기에 비해서 잎사귀 크기가 엄청 크거든요. 조금 한 요 정도 사이즈까지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비치고, 그래서 그 잎들을 좀 살리는 방식으로. 지금 보니까 청색이 조금 강한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대자색을 조금 더 얹어서 풀어보죠. 역시 먹색까지 같이 얹으면서, 얘네들은 그 잎을 그리실 때 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잎이 이렇게 쭉 좀 떨어져서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들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큰 붓을 준비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얘네들이 잎사귀들이 제법 커요. 그리고 사실 이 가장자리 부분들이 좀 약간 톱니같이 외곽 부분들에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약간 느낌만 이렇게 살짝 얹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인맥으로 좀 정리를 할 거니까. 그리고 연두색 느낌으로 인맥을 그리기 전에 입자로까지 한번 그려서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이고요. 이제 옆으로 가는 것들도 좀 해야겠죠. 이거는 옆부분을 할 때는 너무 이렇게 짙은 부분들을 하지 마시고요. 이건 조금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뭐 물을 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옆부분에 등장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강조다 이렇게 검게 어둡게 강조하는 그런 선들보다는 이것들을 살짝만 그 화면으로 보시면 이것도 또 진해 보이실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 마르면은 이거랑 이제 색감 차이가 많이 달라져요. 여기 약간 연두빛이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 정도만 해서 잎을 약간 그 안쪽으로 뒤에 스며든 그런 정도로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조금 더 나온 것들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지금 이제 한쪽 반쪽만 이제 그린 거니까 여기 살짝 겹쳐져 있는 그런 느낌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약간 겹쳐져 있는,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측면으로 된 잎들을 한번 해봤고요. 그렇죠. 이런 터치들 같이 가면서 이렇게만 해도 벌써 요 위쪽에 좀 이렇게 꽃잎들이 좀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죠. 잎을 그릴 때는 대체로 두 번으로 나눠서 그리시는 게 좋아요. 지금 꽃 상태도 그렇지만은 그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게 여기도 끝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뾰족하게 이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으로 자, 요런 터치 정도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모양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잎자루가 좀 나온 다음에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흐리게 갈까요? 안쪽은 조금 더 흐린 잎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이게 짙은 색인데 이게 살짝 묻으면서 그렇죠? 밑을 살짝 겹치는 이런 정도로 해서 뒤쪽으로 메꿔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그리면은 너무 한쪽으로만 밑으로만 쭉 이렇게 펼쳐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줄기를 그리면서 요 줄기 부분들을 이쪽으로도 이제 뽑았지만 위로 좀 이렇게 솟으면서 옆으로 나온 잎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끝부분에 약간 붉은색을 얹을까요? 제가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두 번에 나눠서 하라고 그랬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 위로 살짝 얹었다가 이건 이제 측면으로 보이고 얘는 약간 경사진 부분, 그 잎맥을 나중에 그리실 때 이쪽은 윗면이 이제 살짝이라도 보이는 쪽이고 얘는 완전 측면으로 보이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지에서부터 이렇게 뻗어 나갈 때는 가지에서 되는 게 좋기는 한데 지금 얘가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가지에서 뻗어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들어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게 이제 그리려면은 이거랑 이제 살짝 겹치게 그리려면 이쪽에 이제 흐린 상태를 유지해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끊어 주시면은 나중에 이 부분 앞부분이 앞으로 돌출되고 얘가 뒤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로 갈 수가 있겠죠. 뒤로 넘어가는 그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요것만 가지면 좀 그러니까 이번에는 앞으로 좀 넘어오는 애들도 해보죠. 자. 그래서 살짝 겹치게. 자, 이렇게 겹치게. 약간 공간이 좀 뜨는데 이거 별로 나중에 인맥 그리면서 처리할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이쪽은 약간 보이는 부분이 있었으면 이것도 다시 완전히 옆면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기를 좀 잡아주면서 지금 잎들이 사실 이렇게 끝부분들이 제가 톱니같이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옆을 그릴 때는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한 번에 쏙 그린 것보다 툭툭툭툭 이제 끊어가면서 그리시면은 그 효과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떨고 이쪽 부분들이 좀 아쉬우니까 여기서부터 좀 나가서 이렇게 펼쳐지는 잎들도 만들어 주시고요. 할 때마다 색깔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색들이 푸른색으로 갔다 뭐 갈색으로 갔다 또 연두빛으로 갔다 지금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쪽이면 이렇게 가도 되니까 처음에 이제 중심이 될 만한 거 그릴 때 잎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좀 신경 쓰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자유롭게 그래서 뭐 끝이 약간 뭉툭하던 뭐 날카롭던 그 부분들은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니까 이쪽은 그 주변으로 잎들이 꽉 채워가지고 한국의 어떤 형태들이 잘 이제 드러나는데 이 위쪽이 너무 비어 있는 것 같으니까 잎 한두 개 정도를 위로 살짝 드러나는 작은 잎들 좀 만들어서 모양을 하죠. 지금 구도로 제가 아까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까 그리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쪽을 조금 더 채워주시고 어차피 지금 잎들이 이쪽은 대체적으로 낮고 얘가 높으니까 여기 부분쯤에다가 하나 하죠. 이쪽에 하면 양쪽으로 이렇게 올려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요거는 끝을 약간 노란색도 살짝 좀 들어가고요. 요 뒤를 칠할 때는 이렇게 진하게 칠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물을 칠을 해가지고 흐리게 이렇게 점을 찍어서 공간들 이런 식으로 메꿔주시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딱 모여 있으니까 얘네들 중에 잎자루를 좀 하나 툭 치고 올려서 바깥으로 나가는 잎들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잎을 그리는데 뭐 큰 무리 없이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공간들이 나오면 이쪽은 사실 이렇게 자를 수 있도록 그냥 치고 지나가는 것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제 해주시고 나머지 공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체로 제가 좀 연하게 평소 때보다 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배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너무 짙게만 그리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 부분들
하나 떡 덜렁 그려놓고서는 나머지 이걸로만 채워놓으니까 너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꽃만 여기 옆으로 된 거 살짝만 하나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뒤로 보이는, 그래서 얘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쪽에서 좀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위쪽으로 이렇게 나란히 긋는 것보다는 이렇다고 위로 하는 거는 너무 답답하고요. 위에 공간들을 좀 남겨놓고 요쯤에다가 이렇게 해서 살짝 아래로 그리는 형태가 어떡합니까? 근데 이 수국이 이렇게 동그란 원형 형태, 구의 형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간 길쭉하게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납작하게도 있고 모양들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정면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이제 중심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중심 부분들을 이렇게 살짝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잎을 이것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안 그리셔도 돼요. 그냥 모양만 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갈 건지 이 형태들, 외곽들만 좀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겠다 하면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 안쪽까지 조금 이렇게 넘기면은, 그 다음부터 여기 꽃잎을 이제 그려야죠. 이거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관찰을 하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라도 그리셔야 돼요. 이쪽 거꾸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너무 정교할 필요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약간 작은데 이런 느낌 나면 위로 조금 확장시키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모양이 정확하게 구가 안 돼도 괜찮으니까 비슷한 크기로 동그랗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옆으로든 아래로든 크기를 약간 모양을 좀 변형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점을 찍을 때 잎사귀들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죠. 그래야 나중에 잎사귀와의 거리감들을 이제 조절하면서 표현할 수 있고요. 역시 얘네들도 요거 그릴 때보다는 조금 더 갈필 내지는 속도감 있게 그리면은 똑같은 색이라 하더라도 여기 흐리게 나오는, 왜 갈필은 속도가 빨라지는 그 가운데 이 붓에 있는 물감이 묻는 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표현하기가 좀 좋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2개 정도 표현하는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했는데, 자, 얘네들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인맥을 그리셔야 돼요. 인맥을 제가 좀 작은 걸로 그리려니까 오히려 힘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조금 큰 붓을 가지고 움직임을 좀 크고 활달하게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맥의 끝부분을 표현할 때는 너무 확 갈고리처럼 끓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살짝 이렇게 멈추는 정도로만 가십니다. 약간 굵네요. 가운데 부분들 제가 좀 너무 굵게. 네? 그래도 이렇게 살며시 풀어나가는 정도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자. 지금 가장 진하게 그리는 인맥들은 이 앞쪽 부분들을, 그리고 이 밑으로
약간 진한 부분들, 요것들만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요거보다 농도를 좀 떨어뜨려 가지고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는 맺히고 어떤 거는 가다가 살짝 들리면서 삐치고, 그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그리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인맥 색이 벌써 얘랑 확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물기가 많으면은 이 붓에 물기를 조금 닦아내면서 그리시면은, 그렇죠? 아무리 빨리 그린다 하더라도 얘가 지금 물기가 있기 때문에 잘 번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하게 그리는 것도 피해야겠지만 물기 제거를 위해서 이 안에 곡물의 양을 좀 조절하면서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요거는 이제 완전 측면으로 이제 그린다 그랬죠. 가운데 요 인맥이 밑으로 지나가고 얘는 이제 위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그리시면은 이상 없이. 그다음에 요 뒤쪽으로 모이는 것들은 조금 더 이제 흐리게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만 이렇게만 표현을 해줘도 앞뒤 구분되는 그런 모양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변에 제가 맨 마지막에 뒤에다 그린 것들은 지금 손을 안 대고 앞에 거 위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앞에 거 위주로 표현을 해도 이렇게 흐린 잎들은 또 인맥을 흐리게 하셔야 되고요. 작은 잎들 너무 콱콱 맺히게 그렇게 그리지 마세요. 요거까지가 이제 아까 그렸던 요 외곽 부분들인 것 같죠. 자, 얘는 이제 위로, 이 안쪽은 또 따로 살짝 겹쳐져 있는 듯한 그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터치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그린 거예요. 자, 지금 이 부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맥을 되게 흐리게 가셔야 돼요. 그렇죠? 인맥도 굵기도 많이 가늘어졌죠. 그리고 자, 여기는 양쪽으로 보이는 거, 이거는 앞쪽이 조금 약하게 보이고, 그렇죠? 뒤쪽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얘는 뭐 아까 보셨다시피 밑에 부분에 그다음에 옆면으로만 자 이렇게 점 찍듯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앞에 그린 것처럼 점을 막 좀 찍어줘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마르는 거 보면서 그러면 여기에 너무 짙은 점이 들어가 버리면은 오히려 망쳐버려요. 그래서 웬만해서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려고 할 때는 오히려 점을 안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뭐 찍어야 될 상황이 오면은 이걸 찍긴 찍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전체를 다 찍지 않아도 된다 보시면 되죠. 입들 지금 그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맨 윗부분만 이제 마무리 지으면은 그림이 거의 완성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까지 왔네요. 이 정도 상태까지 왔으면은 사실 이제 꽉 채운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요 꽉 채운 부분들 중에서도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연한 뭐 채색화 있으니까, 채색붓 있으니까 채색붓을 할 거야. 연한 좀 작은 붓 가지고 공간들이 너무 꽉 비어 있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은 살짝씩 메꿀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마르면 흔적이 거의 잘 안 남는 정도의 농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맥은 그릴 필요 없는 약간 좀 작은 그런 잎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짝씩 좀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됐고요. 자, 이제 꽃 채색을 해야 되는데, 꽃 채색은 제가 아까 붉은색으로 좀 한다 그랬으니까 밝은 붉은색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보라색을 이제 혼합할 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혼합을 해야 약간 푸른기가 도느냐 붉은기가 도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얘네들은 푸른기가 돌기도 하고 붉은기가 돌기도 하고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고요. 두 가지를 다 혼합해 가지고 섞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장자리는 붉은기로 하고 안쪽은 뭐 푸른기고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요 색을 가지고 살짝씩 찍어보면서 이렇게 모양을 짙은 것 한 가지 색으로 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 색으로 해도 되는데 짙은 것과 이제 흐린 것들 그 구분을 좀 하면서 안쪽 부분들, 근데 붓을 쓰실 때 요 절반 이상 넘어가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짧은 거를 했는데, 짧은 거를 한다 하더라도, 자, 일단 한번 찍어 볼게요. 짧은 거를 해도 이제 연하게 한다고 해도 살짝 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다시 줘.
조절을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꽃잎에다가 바로 대지 마시고요. 꽃잎과 꽃잎 사이에 살짝만 대고, 그 다음에 붓끝에다가 약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색깔들을 끝에다가만 살짝 묻혀가지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그렇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살짝만 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조금 맑은 물일 때 하는 게 좋겠네요. 자, 끝에다가만 살짝, 지금 붓끝에다가만 살짝 묻혀서, 여기는 이제 마르면은 물이, 그렇죠? 나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만. 지금 아까 검은 점을 제가 찍었잖아요. 중심 부분들.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붓끝이 그 점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두르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짙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밑에가 지금 바탕이 검은색 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면은 상당히 밝은 형태를 유지할 겁니다. 이때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얘가 이제 쓰면 쓸수록 점점 색이 붓 안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붓 끝에다가만 살짝 이렇게 묻히면서 위로 들지 마시고 밑으로 향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붓을 옮길 때도 붓 끝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그렇게 옮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어서요. 자, 중간중간마다 이 물감이 이렇게 누르면서 타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물감 부분들 끝에다가만 다시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끝부분만 다시 묻혀가지고 찍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이 꽃잎을 먼저 그려가지고 점을 다 찍어놨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은 얘네들이 문제가 좀 생길 뻔했죠. 왜 가운데 점들이 다 번져가지고 막 톤톤만해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곤란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말린 상태까지 잎들을 다 그리거나, 아니면 잎 필요 없이 이것만 그려보겠다 그럴 때는 충분히 말리셔야 돼요. 그래야 색깔을 그 선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려낼 수가 있어요. 참 정성스럽게도 했죠. 네, 이렇게 수묵화를 하더라도 거칠게 끌어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색을 써서 이렇게 그릴 때는 좀 모양들을 이렇게 다듬듯이 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해요. 예. 예상외로 그렇게 뭐 많이 어둡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되게 강하다고 느꼈던 요 먹선들도 마르고 나니까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그냥 종이에다가 아마 그 정도 농도로 그렸으면은 조금 강하게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물감 같은 경우에, 물감은 그 표면 위에 얹는, 입자가 굵기 때문에 표면 위에 얹거나 아니면은 안으로 스며드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부드럽게 풀어가지고 물을 양을 많이 해서 흐리게 그리지 않는 이상은 대체적으로 위에 얹혀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좀 생긴다는 거죠. 종이 표면 위에. 그래서 그때 그려지는 먹선은 원래 먹이 가지고 있었던 색감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만약에 이거를 종이에다가 그렸을 때의 먹색보다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각오하시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말린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점을 더 찍어서 보완을 하던가,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이 정도 왔으니까 이것들도 점은 굳이 찍지 않는다 하더라도 색으로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것들을 표현할 때는 바깥쪽 부분들로 이렇게 했는데, 바깥쪽에 좀 밝게 가운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어두운 색조들이 조금 들어가면서 이렇게 꽃잎들을 강조하는 효과들을 좀 봤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리고 너무 바깥으로 외곽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근데 이 상태가 이제 흐리기 때문에 약간 꽉 차 있는 듯한 그런 느낌만 좀 살짝 줄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이죠. 이것도 지금 제가 지금 찍은 부분들도 마르면 환해지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 한번 더 해볼까요? 얘는 바깥쪽 부분들, 안쪽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쪽 부분들은 포인트가 될 만한 거 몇 개만 이렇게 살짝 색 집어넣고, 그렇죠? 항상 물기가 있는 부분, 이 붓의 끝에만 물감을 묻히고 이쪽은 물기가 있는 것처럼 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짙은 색깔에서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바로 층이 없이 꽃잎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에 붓자국에 그 층들이 생겨버려요. 매우 위험하니까 층 생기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대부분 다 물, 그 다음에 끝에다가만 물감들을 살짝 묻히는 그 정도. 그 가운데 이 부분들 했잖아요. 그러고서 얘네들은 적당히 찍어주시면 돼요. 그냥 적당히 찍어주시고, 오히려 연한 색깔들, 이걸 좀 더 물을 타가지고 연하게 만든 다음에 바깥쪽 부분들을 그냥 툭툭 찍으면서 종이와 색감을 좀 구분하는 터치들이 좀 필요하죠. 자, 그렇다고 꽉 채우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흰 부분들을 많이 남기면서 채색을 하시면은 효과를 좀 더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은 배경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안 드러나도 돼요. 대신 이 형태는 좀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죠. 얘네들은 요거보다 좀 약간 진하고, 더군다나 그 잎사귀로 둘러쳐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놔둬도 충분히 이제 드러나겠는데, 요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서 외곽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는지 좀 채워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얘도 마르면은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구도를 한번 볼까요? 앞쪽 부분들을 꽃을 조금 더 크게 그리면서 잎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실제 수국들의 크기보다 제가 조금 작게 그린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은 수국의 개수가 조금 더 많아요. 여기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외곽까지 도달할 때까지 꽃잎에 펼쳐지는 개수, 이런 걸로 봐서는 처음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지금 다 멈췄거든요. 그 외곽에 이제 터치들을 몇 개 넣어가지고 한 5번째까지 이렇게 둘러친 거 정도까지 하는데, 이거보다 한 2개 정도 더 나가도 되죠. 그럼 엄청 커지겠죠. 확실히 차이가 나죠. 선의 농도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얘가 말랐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색을 썼기 때문에, 얘가 말랐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얘는 젖은 상태에서 비슷하게만 색을 쓰면은 나중에 얘가 말라버리면 이것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색감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얘는 앞쪽으로 좀 더 확 끌어올릴 수 있고요. 얘를 조금 더 진하게, 요거보다 살짝 진하게 해서 형태를 더 드러낼 수도 있긴 있는데,
그냥 배경으로 해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로만 이렇게 끝내셔도 괜찮아요. 예. 이쪽 부분들을 조금 더 배경을 공간을 남겨두던가 아니면은 뭐 이 정도에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치는 것보다는 이 외곽으로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돌아가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이 배경 그릴 거 생각하고서는 구도 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